제가 요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권리금 주고 뭐 샀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바닥 권리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친구보다 가까운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구독자님들 그간 또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제가 소송을 하면서 많이 받은 질문 중에 권리금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권리금 부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박리나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아니냐, 형사 전문 변호사 아니냐, 민사소송은 안 하지 않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민사소송은 사실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혼 전문 그리고 형사 전문으로 해서 민사사건도 또 전문적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치 않으셔도 되고요. 의사 선생님도 어떻게 돼요? 6년 의대 졸업하면 GP 이제 그 의사 자격증을 따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하면서 전문의가 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과정은 저희가 변호사로서 다 수행을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소송을 할 수 있고 그 외에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은 또 전문가한테 가는 것이 또 좋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요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임대인분이랑 임차인분에게서 많은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사항의 노하우 또는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해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차임 외에 별도로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권리금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겁니다. 권리금 주고 뭐 샀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권리금에는 시설 권리금이 있죠. 그 시설을 얼마를 설치를 했냐, 영업시설 투자를 얼마를 했냐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영업 권리금이 있겠죠.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고객관리 대가로서 이제 얼마를 이제 책정할 것인가 라는 것이 있고요. 바닥 권리금이라는 것은 이 건물이 위치한 이 바닥, 이 위치상의 이점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신축 건물이 준공 후 최초로 임대를 하는 그런 건물일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이 바닥 권리금을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리금이라는 정의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영업을 그만하고 나갈 때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유의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잘 알아두셔야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지 이거 지키지 않으면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 또는 본인의 사정으로 이 영업을 중단할 때 신규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인에게 소개를 하면서 임차권을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규 임차인을 이제 데려왔는데 임대인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를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임대인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을 해왔을 때 이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제 거절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또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많이 이어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권리금을 받기 위한 신규 임차인의 주선 기간으로 임대차 종료 만료일로부터 그 전 6개월간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6개월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그 6개월 이전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이에 대해서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방금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법에서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이미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에는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를 한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협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갱신 거절의 사유가 있으면 권리금 회수가 어렵다라는 것을 많이 모르시고 놓치고 계시는데요. 갱신 거절의 사유라는 것은 임차인 입장에서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과거에 있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임대인은 갱신 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갱신 거절 사유가 결국에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 협조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명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이 어떠한 이유로든 3기의 차임을 연체를 한 적이 있었다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무렵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를 협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차인 입장에서 먼저 신뢰를 훼손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차인의 그런 사정을 봐줄 필요가 없다라고 법에서 이렇게 공평하게 규정을 해놓은 것이죠. 이게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방금 굉장히 이제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해를 했다라고 보려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를 제시를 하거나 또는 임대인이 해당 점포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거나 또는 임차인의 연락을 아무런 사유도 없이 연락을 이제 거부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액을 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것은 정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소송이 되면 권리금 산정을 위해서 해당 상가를 감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 신청을 통해서 이 정해진 권리금에 대해서 임대인이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될 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에 대해서 임차인 입장 또는 임대인 입장에서 어떠한 주의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이 영상이 길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